자, 여기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뭐가 있냐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의 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의 식을 보고 계시고요. 이것은 직접 계산법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마지막 식입니다. 앞으로 이 식은 못 볼 거예요. 왜? 지금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립제법. 앞으로 모든 식의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쉬운 방법으로 계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다 찾을 거예요. 어떨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는 조립제법으로 계수만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직접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거기 위에 써 있는 걸 읽어야겠네. 그죠? 자, 지금 뭐냐면 다항식을 어떨 때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요럴 때만 돼. 다항식을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됐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뭐를 이용해서? 계수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원리는 부호가 사실 조금 반대로 가서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 그 원리는 조금 이따 요거 직접 계산하고 그거를 숫자만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옆에다가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직접 나누는 거 한번 해봅시다. 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야. 나눗셈 잘하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되겠죠. 계산하는 원리는 이랬었잖아. 그죠? x 마이너스 2. 자, 나눔을 당하는 식을 괄호 속에다 쓰고요. 괄호가 아니라 나누기 기호 속에다 쓰고요. 나누어 주는 식을 요 밖에다 쓰고요. 최고차항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원리는 세트로 최고차항을 없애주면서 세트로 간다. 그게 원리였어요. 끝. 다 했어. 자, 최고차항을 없애주자. 자, x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무엇을 곱했더라? 그렇죠? 3x의 제곱을 kov했더라. 곱할 때는 세트였어요. x에다가 3x 제곱을 곱해주면 얼마가 돼? 3x의 세제곱. 껌이지 뭐. 곱할 때는 세트야. 마이너스 2에다가 3x 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2, 3은 6x의 제곱. 자, 밑줄 쫙. 위에서 아래식은 뺐죠. 빼면 요거 넘어갈 때는 요 선을 넘어갈 때는 빼야 돼. 빼니까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빼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엔 그냥 내려가서 플러스 2x 뺄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또 없애주려면 2x 제곱이 되려면 요거 x제곱이 2x제곱이 되려면 얼마를 곱했더라? 그렇죠? 플러스 2만 곱하면 되겠네. 플러스 2x를 곱해야겠네. 그죠? 플러스 2x. 곱할 때는 세트였어요. x에다가 2x를 곱하면 2x의 제곱. 곱할 때는 세트로 곱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 2x를 곱하면 얼마가 됐더라? 마이너스 2x. 아니고 4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밑줄 쫙. 위에서 하락할 때는 뺀다. 앞에항 2x제곱 2x제곱 빼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4x 빼면 6x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내려간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다 했다. 다 왔다. 이제 맨 마지막 항 x 마이너스 2x에서 6x가 되려면 6만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플러스 6이 되고요. 6이 되고요. 6을 곱하고요. 곱할 때는 세트라 그랬어. x에 6 곱하면 6x. 이거 어렵다. 6x. 딱 맞춰졌네.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6을 곱하면 2, 6이 마이너스 10인가? 12 밑줄 쫙. 위에서 아래 빼면 6x 빼니까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2 빼면 플러스 7이 됐던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을 몫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플러스 7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지금 구한 방법을 개수만을 이용해서 문자 앞에 숫자만을 이용해서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개수만을 이용한 방법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는 요 나눗셈의 기호를 뒤집어서 쓴 거. 자, 보통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쓰는데 그 기호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쓰느냐? 주어져 있는 요 개수 나눔을 당하는 식의 개수만을, 물론 빈칸이 있는 개수가 0 있는 부분 0이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빈칸이라고 비어 있거나 안 쓰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수를 네임차 순으로 쓴다. 주의하세요. 써야 되는 거.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반드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주의해야 돼요. 왠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1차식 이퀄 0되는 x값, 1차 함계수가 1일 경우에는 요 상수항의 보호를 반대로 쓰는 거, 그거를 주의하세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즉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라고 여기다가 쓰고요. 플러스 2라고 보호를 반대로 쓰고요. 자, 먼저 우리가 몫을 먼저 잠깐 볼게요. 몫의 요 2차 함계수는 3이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나눔을 당하는 식의 개수 3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요 맨 앞에 있는 숫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3을 먼저 쓰는 겁니다. 무조건 그대로 내려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처음에 있는 개수 3은 위에 거를 그대로 내려서 씁니다. 됐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찾는 몫의 개수가 써 있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할게요. 노골적으로. 자, 내림차순으로 몫의 개수가 어디 써 있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몫의 개수고요. 당연히 나머지는 끝에 남은 게 나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3, 이건 여긴 처음에 거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고요. 요거 3과 2와 6을 찾는데 처음에 몫의 개수는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죠? 3은 쓴 거고요. 자, 요 2는 어떻게 찾느냐? 바로 요 2와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 요 마이너스 6은 얘하고 곱해서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부호를 바꾼 2를 쓴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얘의 부호를 바꾸어서 얘와 얘를 곱한 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라고 쓴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쓰는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있는 3은 내려서 쓰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 선을 넘어갈 때는 그냥 못 가. 2의 영향을 받아 곱해서 넘어가야 돼. 2 곱하기 3 곱해서 넘어가서 2를 곱하니까 2, 3은 얼마야? 6이 올라갑니다. 6이 올라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헷갈려 하더라고. 그리고 위와 아래는 이 나누기 기호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는 이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빼지만 뒤집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잊어먹더라고. 더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빼는 식 원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돼서 올라간 거니까, 자, 위아래는 더해서 계산돼서 얻은 식값 2고 요거 계산할 때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요거 넘어갈 때는 곱해서 2는 4가 간 겁니다. 4 똑같이 얻어졌죠? 2는 4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4가 되고 위와 아래는 더한다. 4 더하기 2에서 6. 그래서 여기의 값 6하고 또 일치를 하죠. 그렇습니까?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2와 6이 올라갈 때는 2, 6이 12. 여기 12 보이죠? 그래서 12가 얻어진 거야. 부호가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는 12가 되는 거고요. 위와 아래는 더한다 그랬어요. 더했더니 7이 얻어진 겁니다. 계수만을 이용해서 이거 다 찾았네요. 간단하죠? 원리는. 그죠? 이렇게 찾아서 주의할 거 이렇게 맨 끝에는 딱 잘라주세요. 왜? 요까지만 몫의 계수에 해당되는 거고 맨 끝에 있는 건 나머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차례대로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몫의 계수고요. 끝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는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하자. 그래서 몫은 앞으로 이렇게 구할 겁니다.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몫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을 겁니다. 이렇게 계수만을 이용해서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수만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나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했다면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아둔다면 앞으로 시험 문제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모든 문제들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눗셈 문제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방법만 다시 정리할게요. 나눔을 당하는 식, 이게 나눗셈 계산하는 기호잖아, 그죠? 계수 이용해서 푸는 거,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쓰고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써요.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주의할 거. 항이 없으면 반드시 0 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리고 1차식 이퀄 0 되는 x값을 쓴다. 자꾸 1차식 이퀄 0 되는 x값이라고 쓰는 건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1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1차 항의 계수가 1일 때는 상수항의 부호를 바꾸어 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1차항의 계수가 0이 되는 값을 쓴다. 그래서 쭉 쓰고 첫 번째 항은 그냥 내려 쓴다. 그다음 여기 38선 넘어갈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나누기 기호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위아래를 계산할 때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맨 끝에 게 끝에부터 생각해야 돼. 맨 끝에 게 나머지 앞에 게 차례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 그러면 조립제법 졸업. 문제만 풀어보면 됩니다. 준비됐죠? 자, 준비된 친구들을 위한 문제, 기다렸던 문제. 예제 3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했는지 직접 나누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조립제법을 아는 친구들은 절대 직접 나누지 않을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 절대 직접 안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주의할 거 3차식 나누기 1차식인데 2차항이 없어요. 주의하세요. 딱 좋아.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로 나눈다. 2차항을 일부러 빵꾸뽕 해서 줬네요. 그죠? 자, 갑시다. 풀이 조립제법으로 구해보자. 일단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쓴다. 3차항 계수 1, 2차항 계수 0을 써야 돼요. 안 쓰면 틀려. 1차항 계수 상수항 1차식 이퀄 0 되는 x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쓴다. 최고차항 앞에 있는 거 무조건 써. 자, 주의합시다.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2의 영향을 받아 곱해서 올라간다. 곱하면 마이너스 2. 내려갈 땐 더해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그렇죠? 위아래는 더해야 해요. 위아래 더하면 플러스 2. 자, 올라갈 때는 곱해야 합니다. 2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다음 위아래는 더한다고 했지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끝에 남은 것은 나머지고요. 앞에가 차례대로 몫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왜 이렇게 쉬워. 자, 몫은 차례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이고요. 나머지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교과서 32쪽을 하고 있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학교 수준 문제 한 70점 수준의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로 얘기하면 약간
3등급, 4등급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3등급, 4등급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서울대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면 감점 1점도 안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조립제법을 푼지 직접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조립제법 푸는 게 쉬워.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어머나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조립제법이 당근 쉬워. 자, 1번부터 풉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조립제법 쓸 거야.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쓴다. 좀 길어야 될 걸 너무 짧았나 보다야. 자, 1번 봤더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오, 비어있는 항이 하나도 없네. 내림차순으로 차례대로 계수를 쓴다. 3차. 아이고. 3차 항계수 1, 2차 항계수 마이너스 3, 1차 항계수 1, 상수항 마이너스 5. 그 다음 1차식 이퀄 0되는 x값 2. 할 것도 없다. 최고차 항계수 그냥 내려 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올라가 2 곱하기 1은 2 올라갈 때는 2. 위아래는 더한다 그랬어. 마이너스 1.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2. 위아래는 더해요. 마이너스 1. 올라갈 때는 좀 길게 싸겠죠.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올라가요. 마이너스 2. 위아래는 더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7. 그래서 차례대로 맨 뒤에 있는 것은 나머지고 앞에는 차례대로 몫의 계수.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정답은 몫이 바로 정답은 몫이 얼마가 된다? 몫이 1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번 문제는 봤더니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5. 아싸, 요거 함정 있는 문제네. 뭐가 없어? 1차항이 비었어. 반드시 뭐를 쓴다? 2를 쓴다. 그쵸? 2를 쓴다? 누가 그래? 0을 써야 돼. 0, 그죠? 안 속는데. 좀 속아줘야 재밌는데,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쓴다.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대요.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3. 상수항? 아니야. 1차항 계수 0 써야 돼. 그리고 15 쓰는 거. 그쵸? 자, 그리고 나눠주는 1차식 이퀄 0되는 x값 얼마를 써? 마이너스 3을 쓰고요.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대로 내려 쓴다. 자, 그리고 산수 시작합니다. 자, 여기 2가 올라갈 땐 그냥 못 가. 두 수를 곱한 게 올라가. 마이너스 3에다 2를 곱하면 얼마? 2, 3은 마이너스 6이 올라가고요. 위와 아래는 더한다 그랬어. 나누기 기호가 뒤집어졌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 자, 올라갈 때는 그냥 못 가. 곱해서 올라가야 돼. 마이너스 3 곱하면 쌈 마이너스 3은 쌈은 플러스 9. 위와 아래는 더한다. 플러스 9. 올라갈 때는 그냥 못 가. 곱해야 돼. 마이너스 곱하니까 3, 9 마이너스 27이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27. 숫자가 커지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야, 이거 어렵다. 야, 그죠? 5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0인가요? 이거 산수 어렵다.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것은 나머지. 차례대로 앞에가 몫의 계수니까 몫은 계수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나머지인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예제 4번이랍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딱 보니까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나누기 2x 마이너스 1 딱 봤더니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조립제법 딱 됐어.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거
보여? 뭐가 보입니까?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죠. 이럴 경우는 난이도가 갑자기 상으로 튑니다. 난이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 방에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70점 수준의 문제라 그랬죠? 그거는 1차항의 계수가 1일 때예요.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난이도가 90점 수준이야. 수능 문제로 나왔다면 수능 문제로 그렇게 좀 그런데 수능 문제로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땐 뭐라 그랬어?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수준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는 2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수준의 문제야. 확 올라가요. 그러나 원리를 이해하면 못 풀 문제는 아니야. 자, 항상 기억하세요.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구하는 문제는 한 단계 더 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한 단계 더가 뭔데요? 앞에 했던 방법 말고 한 줄 더 쓴다. 그것만 기억해. 자, 일단 원리 기본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거 말고 가로 한 줄을 더 써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똑같이 가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갈게요. 자, 조립제법 쓸게요. 일단 조립제법 써보자. 자, 조립제법 쓰는 방법 정가동 나누기 기호를 뒤집어 쓴다. 나눔을 당하는 식의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쓴다. 2.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뭐 빠진 것도 없네. 상수항 쓰고요. 1차식 이퀄 0 되는 x값 2분의 1이죠. 뭐가 쓰면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쓰는 겁니다. 요거를 쓰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뭐 별거 없어. 그대로 내려 쓴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두 숫자를 곱해서 올라간다 그랬지. 2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1이 올라가네요. 1 올라가고 위아래는 더한다. 4. 올라갈 때는 곱한다. 2분의 1 곱하기 4는 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 위아래는 더한다. 마이너스 2. 좋아. 뭐 여기까지 산수하는 데는 즐겁네 현재. 자, 올라갈 때는 곱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즐거워 여기까지. 위아래는 더해 마이너스 6.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이 나머지 마이너스 6. 그리고 몫이 계수가 차례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야. 여기서 잠깐 요거는 목과 나머지의 계수가 있는 거는 뭐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야. 얘는 그쵸? 2분의 1만 쳐다봐. x-2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우리가 편의상 fx라는 식이라고 둘게요. 알겠어요? fx라는 식이라고 둘게요. 자, 그래서 요 식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라는 식은 뭐로 나눴을 때 x-2분의 1이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 요거 2x 제곱 이게 몫이니까 2x 제곱 플러스 얼마? 4x 마이너스 2가 몫인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얻어진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할 말 없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한 게 x-2분의 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야? 아니거든. 2x-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야. 그러면 x-2분의 1이 2x-1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요식에다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앞에 있는 요식이 될까? 그렇죠? 요식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야 위에 주어져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식에다가 네 마음대로 2를 곱하면 돼요? 식의 값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대. 식이 변하죠.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다 뭘 더 곱해야 돼? 2분의 1을 더 곱해야 식이 변화가 없지. 왜?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니까 1은 곱하면 하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2는 요 앞식에다 곱했고 2분의 1은 어디에다가? 요 뒷식에다가 곱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해가 가요? 2분의 1은 앞에다 곱하는 거고 2는 앞에다 곱하는 거고 2분의 1은 뒤에다 곱했어. 뭐 합쳐서 전체다가 1을 곱한 거니까 식의 값은 변화가 없지. 됐어요? 그러면
요 식은 다시 이제 예쁘게 정리할게. 예쁘게. 나는 예쁜 거 좋아해요. 선생님이 예쁜 거 좋아해요. 그럼 얘는 2x-1. 원하는 모양을 만든 거야. 그다음 2분의 1은 뒤에 곱해요. 곱할 때는 분배 법칙으로 다 항에다 각각 다 곱해야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고쳐놓고 그리고 나서 쳐다봤더니 2x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니까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의 몫은 딱 찾고 있는 fx를 2x-1로 나눈 몫은 요 파란 거 밑줄 그은 거 몫은 x제곱 플러스 2x-1이 몫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 구하는 방법을 꼭 이렇게 복잡하게 2도 곱하고 2분의 1도 곱해야 되나요? 싫어요. 선생님 저는 요 뒤에 있는 식에서 공통으로 2를 묶어내서 앞에다가 곱할 거예요. 같은 방법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작업을 한 줄 더 적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을 한 단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난이도가 상입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상짜리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32쪽 서울예고 화이팅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요거 수준 있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다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풀이를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풀이는 참고입니다. 1번입니다.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습니다. 문제 보았더니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1차항의 계수가 2입니다. 1차항의 계수가 2로 1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죠. 한 줄 더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자, 요럴 때 한 줄 더 들어가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조금 공간을 확보하고 시작할게요. 확보하고.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풀어볼까요? 한 줄 더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구하는 거는 우리 조립제법이 좋다 그랬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합시다.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 쓴다. 너무 크게 썼나? 자, 계수를 내림차순으로 써봅시다. 3차항 계수 2, 2차항 플러스 3, 1차항 마이너스 1, 상수항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차식 이퀄 0 되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갑니다. 자, 처음의 계수는 그대로 내려 쓰고요. 요거 넘어갈 때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요. 넘어갈 때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이쁘게 곱해지도록 숫자를 맞춰놨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1 올라가고요. 위와 아래는 나눗셈 기호가 뒤집어졌으니까 더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3에 아니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곱하면서 올라간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2를 곱하면 1이 올라가죠. 아니고 마이너스 1이 올라갑니다. 주의하세요. 두 개는 더한다. 마이너스 2 올라갈 때는 곱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1인가요? 위아래는 더한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랬을 때 요게 차례대로 앞에가 1차항 아니고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죠. 그리고 뒤에가 나머지. 그런데 주의할 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우리 주어진 식을 fx라고 놓고 씁시다.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앞을 우리가 fx라고 둘게요. fx라고 두고 써야 식을 쓰기가 이쁘더라고. fx라는 친구는 이 앞에 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x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앞에가 차례대로 상수항 1창, 2창의 계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의 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거 요게 난이도 높은 게 이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요거는 x 마이너스 아니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가 되거든. 우리는 2x 플러스 1의 모양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앞에 2를 곱하고 뒤에 2분의 1을 곱한다 그래도 되고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서 2를 묶어낸다로 한 번에 할게요. 괜찮을까요? 뒤에서 요 뒤에 있는 것에서 2를 묶어낸다 이렇게 한 번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2를 묶어내면 앞에 2배를 하면 얘는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를 묶어냈으니까 공통으로 다 2를 묶어내는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색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요게 바로 몫이 되는 거고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몫은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몫이 되고요. 바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제, 말이 수준 높지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이 뭐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요거 봐라 3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1차식인데 1창의 계수가 3이야. 주의하세요. 자, 요거 보았더니 1창의 계수가 3으로서 1이 아니야. 그러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계산하는 방법. 일단 요거 조립제법을 쓸 거야. 계수를 네임차순으로 쓴다. 계수 3차항 계수 6, 2차항 계수 마이너스 1, 1차항 계수 마이너스 5, 상수항 3. 이건 똑같고 그 다음에 1차식 1코르 0 되는 숫자를 쓴다. 3분의 2.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죠? 처음 계수는 그대로 내려가 쓰고요. 그 다음부터 계산하는 방법. 넘어갈 때는 요거 38선 넘어갈 때는 두 개를 곱한 숫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3분의 2 곱하면 일단 3을 곱하면 3으로 나눈다는 3분의 1을 곱하면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 2는 6, 2는 4가 올라가나? 산수가 어렵다. 그래서 4가 올라가고 위아래는 더한다 그랬습니다. 주의할 거 더하면 3. 숫자를 잘 예쁘게 맞춰놨네. 그죠? 다음으로 3분의 2에 3을 곱해버리면 3분의 1에 3 곱하면 없어지고 2가 되나요? 그래서 위에 적어보면 2. 그러면 마이너스 5에 2 더하면 마이너스 5에 2 더하면 마이너스 3 얻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넘어갈 때는 이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데 3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2가 올라가고요. 위아래 더하면 1이 얻어집니다. 따라서 요거 끝에 잘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나머지 1, 그 다음에 앞에가 차례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계수가 되네요. 그런데 주의할 거. 그죠? 주의할 거. 뭘 주의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있는 요식을 우리가 편의상 gx라고 둘게요. gx라고 두면 우리가 gx가 주의할 게 요거 3분의 2를 대입해서 계산한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6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게 몫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 gx라는 것을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6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죠. 바로 3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로 식이 바뀌려면 요 앞에 식에 몇 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x-3분의 2가 3x-2가 되려면 여기에 3배를 해줘야 돼요. 이 앞에 식에 3배를 하려면 앞에 3을 곱하려면은 여기는 3을 곱하고 뒤에는 3분의 1을 동시에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뒤에 있는 식에서 3을 묶어내서 앞에다 곱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자, 어느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할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자, 묶어내는 방법으로 할게요. 앞에 예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했으니까 뒤에서 3을 묶어내면 식은 3 곱하니까 3x-2 곱하기 3을 묶어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은 6에서 3 묶어내니까 2x의 제곱 3x에서 3 묶어내면 1x 마이너스 3에서 3 묶어내면 마이너스 1. 물론 뒤에 있는 상수항 1은 3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정리하고 남은 식 예하고 제 얘가 바로 몫과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바로 2x의 제곱, 색을 좀 바꾸고요. 색을 좀 바꿨거든요.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한 것이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 중에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어려운 형태의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믿습니다. 32쪽에 생각 넓히기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배운 것이 실제적인 숫자 계산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넓혀서 연관성을 맺어보는 거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201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라고 하면 머리털 빠지겠죠. 자, 다항식 x 10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x 10제곱은 아우 식 다 써줬네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x 10제곱은 주어져 있기를 x-1 곱하기 목 qx하고 나머지 r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r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r의 값을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야 선생님 10제곱 어떻게 계산합니까? 머리 타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0제곱을 직접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쳐다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짚어보면 뭐예요? 지금 나누는데 몇 차식?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 몫은 몰라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죠? 알 수 있는 것까지는 뭐밖에 없어. 10차식의 문제야. 근데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몫은 몇 차식이야? 9차식이라는 건 알아요. 9차식 우리가 계산해?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죠? 나머지 찾는 건 나오지.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랬어? 그렇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건 떠올라야지. 그거 여태까지 공부했잖아. 자, 얘를 x 10제곱 너무 어려워. 우리가 배웠던 걸로 쓰자. fx라고 두자. 나머지 구하는 거. 나머지 r이라고 하면 나머지 r은 어떻게 구하는데 1차식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 r은 x자리 얼마를 대입해? 1차식 이퀄 0 되는 x의 값으로 구해. 대입해서 구해. x자리 얼마를 대입해? 2를 대입해.
1 대입하면 여기에 1 대입하면 여기가 0, 여기는 Q1, R 필요 없어. R만 남네. 그죠? R만 남네. 그래서 R은 F1, 그래서 R은 얼마? F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1. 그래서 F1은 얼마인데? 여기다가 또 1을 대입해야지. 그래서 바로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나머지 R은 1이에요. 자, 그래서 R이 1인 걸 찾았습니다. 1번 답 끝.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찾았고요. 요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이야기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2018의 10제곱을 2017로 나눴을 때, 자, 뭐냐면 2018을 x라고 둔다면 얘가 x예요. 헷갈린다. 얘는 그럼 뭐야? 2017은 x-1이겠네. 그죠? 그거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자, 1번식의 경우에서 푸른 결과를 써놓고 볼게요. 일단 자, 지금 x의 10제곱은 그렇죠? 결과를 먼저 쓰고 봅시다. x의 10제곱은 x-1 곱하기 몫이 qx고 나머지 r을 1이라고 찾아놨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요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직접 구하래요. 그리고 Q 2018 X자리에 2018을 직접 대입해서 그 값이 자연수임을 직접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직접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구하는 거 가능하죠? 물론 이거를 세로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는 거는 여기가 좁아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생각하라는 거네. 지금 봤더니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는 조립제법 계수만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죠. 준비 끝. 갑니다. 나눗셈 기호를 뒤집어 쓴다. 자, 10차항 계수 얼마? 1, 10차항, 9차항, 8차항, 또로롱 1차항 쓰고 상수항 얼마? -1 쓰면 돼요. 끝.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1차식 이퀄 0 되는 상수값 얼마? 1을 쓰고 처음엔 그냥 내려서 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올라간다. 곱해져서 올라가면 얼마? 1. 위아래 더한다. 얼마? 1. 곱해서 올라간다. 1. 더한다. 1. 곱해 올라간다. 1.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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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계속 1이네. 그죠? 1 0 이렇게 되네. 됩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이 나머지고 차례대로 앞에 것들이 바로 몫의 계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x의 10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x-1 곱하기 1 요게 1차항, 2차항에서 여기는 x의 9제곱이겠죠. 곱해서 총 x의 10제곱이니까 x의 9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또로롱해서 x의 1제곱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0이니까 뒤에 쓸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뒤에 것이 바로 뭐냐면 몫이에요. 요 뒤에가 몫 QX거든. 이게 몫 QX예요. 끝났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Q2018 2018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2018년도에 이 책을 써낸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쓰면 뭐냐면 2018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2018의 8제곱 아니고 9제곱이구나. 그래요? 지우면 되지. 샥 지우고 2018의 9제곱 더하기 2018의 8제곱 더하기 또로롱 2018의 1제곱 더하기 1.
그건 당연히 자연수겠죠. 왜? 자연수를 뭐 한 번 곱해도 두 번 곱해도 여덟 번 곱해도 아홉 번 곱해도 다 자연수일 거고 거기다가 다 더해도 자연수일 거고 1을 더해도 자연수일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더하고 곱하고 다시 더해도 자연수인 것은 확인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마지막 이야기 3번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끝에 이야기 3번인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의 양변에 조금 아까 썼던 식은 이거예요. 그죠? 조금 아까 썼던 식은 x의 열제곱은 x-1 곱하기 qx도 구했고요. 플러스 1이라는 식을 구해놓은 거고요. 자, 1식의 양변에 요 식의 양변에 2018을 대입해서 모와 활동 1과 활동이 앞에서 구했잖아. 그지?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2018의 열제곱을 201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다 해버렸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다 숫자를 직접 집어넣자는 얘기야. 대입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 2018의 열제곱은 x-1 하나 작은 숫자니까 2017 곱하기 q 2018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얻어지죠. 그래요? 그러면 읽으면 되네. 그죠? 자, 그러면 2018의 열제곱을 계산한 것은 2017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몫은 바로 몫은 Q2018 자연수이고 얘의 값을 찾는 건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바로 나머지는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나머지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바로 몫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를 이런 숫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이용해서 쉽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됩니까? 지금 생각 넓히기에서 약간 복잡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1차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나요? 우리가 사실 식의 관계를 이용한 것을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것이 이 생각 넓히기의 목표입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